안녕하세요. 푸드 컨설턴트 김여진, 김순영, 박옥주입니다. 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식이요법에 대한 정보와 대체요법, 민간요법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식이요법에 대해 어떻게들 알고 계실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이요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약이나 수술로도 회복이 불가능할 때, 즉 병원 치료로도 어려울 때 대체요법이나 민간요법이 곧 식이요법의 하나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체중 감량의 목적으로 식이 조절을 하는 다이어트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이요법 하면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식이요법을 하는 것도 많고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할지 참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이요법에 대해 음식으로 치료 못하는 것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라는 식치의 개념으로 대체요법 기관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특정 음식만 먹는다고 질병이 치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음식으로 치유를 해서 치료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해석인 거죠. 네. 음식으로 치유가 안 되면 약으로 치료해도 그때만 좀 호전되다가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위염이나 피부 질환과 같은 만성염증 질환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치유를 한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의 과거 식습관을 분석해서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내 몸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에 포커스된 식이요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은 대치요법이나 민간요법이 아닌 또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치유를 해서 치료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유의 목적으로 하는 식이요법이 왜 필요하고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김순영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김여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치유의 목적이 있는 식이요법을 수술이나 약물 치료와 함께 진행하면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후유증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는 치료 기간을 줄이고 약물의 효과를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또한 질병의 정단기에 있는 분들의 경우 더 이상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주므로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식이요법은 환자의 빠른 회복과 질병을 재발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 발생 후보다는 평상시 올바른 식생활을 하여서 질병을 예방하도록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혈압은 가족력, 음주,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짜게 먹는 식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경험한 식이요법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남편은 마른 체형이지만 가족력과 식습관으로 인해 병원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 중이어서 저희는 예전부터 건강한 식단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 경우에도 2009년도에 간 수치 이상으로 간에 혈관종이 생겨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 2018년도에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에서 건강한 식단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푸드 컨설트 과정 교육을 받고 푸드 컨설턴트로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내 가족의 식단을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가득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로 식재료를 준비하고 물론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조리법으로 식단을 구성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7일간의 해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처방받은 고혈압 약을 반알만 먹으면서 매일 40분에서 1시간가량 걷기 운동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러던 후에 6개월 정도가 지난 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간, 신장, 갑상선 기능은 물론 혈압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모두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처럼 꾸준하게 관리를 잘하면 고혈압 약을 끊을 수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예요. 근데 그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내 다리와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푸드 컨설턴트로서 좀 자부심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그렇게나 좋아하던 라면과 콜라를 멀리하면서 제가 정해준 식단에 따라서 식습관 바꾸기를 하는데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저도 무척이나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되면서 그동안 느꼈던 피로감도 사라지고 여러 자각 증상도 좋아졌는데 더 좋은 건 다이어트까지 돼서 조금 날씬해진 이 몸매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식이요법을 하면서 고혈압 약을 먹지 않도록 남편도 노력을 하고 저도 더 이상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식이요법은 올바른 식생활의 방법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병의 유무에 따라 강조되는 점이 조금씩 달라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꾸준히 섭취할수록 회복이 빨라지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질병의 종류가 많고 복잡하듯이 식이요법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질병의 증세에 따라 영양소를 제한하거나 보충하여서 식이 조절을 꼭 해야 합니다. 네, 김수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식이요법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의뢰인의 과거에 어떤 병력과 식습관을 갖고 있는지와 현재 질병이 있다면 치료 내역과 관련 검사 자료를 잘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1대1 맞춤식 식단으로 정확하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식용식물들의 양리적 특성과 섭취량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서 그 개인의 소화 능력에 맞게 식단을 짜고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식이요법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는 당연히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식이요법 진행 도중에 병원 응급 조치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와 식이요법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식이요법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식이요법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기준은 1대1 맞춤식 식단으로 개인 컨설팅을 해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 박옥주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나의 몸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내 몸의 컨디션이나 영양 상태, 식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까지 모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 컨설팅은 기성복이 아닌 내 몸에 맞는 맞춤 정장을 마련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건강 상태를 태어나는 환경이나 유전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평생 체질을 탓하면서 아프고 힘들게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보다는 스스로 내 몸을 건강하게 돌보고 건강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그리고 에너지 넘치고 자유로운 인생을 찾아야 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 하나뿐인 내 몸은 단 하나뿐인 방법으로 밖에는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먹었는데 효과가 좋았다더라. 누가 어떤 것을 했는데 병이 다 나았다더라. 이런 소문만을 믿고 다른 사람이 해왔던 방법으로 내 몸을, 소중한 내 몸을 실험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부작용이 없을 식이요법 컨설팅은 미래의 건강한 내 몸을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 1%의 이자율을 비교하면서 저축 상품을 고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그 가입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영향을 주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과거 가지고 있던 병력이나 식습관도 다르고 혼자 살고 있는지, 가족 구성원이 많은지, 혼자 주로 식사를 하는지, 아니면 외식이 많은지 식이요법 컨설팅을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수히 많습니다. 네. 이런 환경적 요소가 동일하게 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 컨설팅은 나의 현재의 건강 상태, 과거 병력과 가족 병력, 그리고 기존의 식습관, 현재의 자각 증상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개입된 가이드를 통해서 필요한 영양을 채워줌으로써 손상된 자가치유 기능을 회복시키고 항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1:1 맞춤 식이요법이 짜여져야 합니다. 식이요법 컨설팅은 단순히 식단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1:1 식이요법의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게 맞는 개인 컨설팅이 잘 이루어지려면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상담을 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에 검진한 건강검진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조직검사 결과서, 영상검사 결과서, 혈액검사 결과서, 약 처방전 등이 준비되면 최초 상담 이전에 푸드 컨설턴트에게 전달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자각 증상과 식습관을 체크하는 자료입니다. 진단된 질병명 확인만큼 중요한 사항이 내가 느끼는 몸의 불편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인데요. 실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불편한 사항, 통증,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현재의 식습관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푸드 컨설턴트와 직접 만나 작성하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거리가 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푸드 컨설턴트가 하는 질문에 편안히 대답해 주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내 건강 상태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컨설팅 과정에서의 변화를 체크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독소 체크리스트 자료입니다. 우리 몸에 쌓인 독소는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고 차단하여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차단하고 신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세포 활동에서 배출되는 노폐물, 활성산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호르몬, 장내 유효균 모두 독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가공식품에 포함된 향신료나 색소 등의 첨가물, 코팅 프라이팬과 같은 조리도구에 포함된 재질, 샴푸나 향수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성분 등 우리 몸이 독소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에서 생성되고 있는 독소와 내가 처한 환경에서 발생되는 독소 등을 체크해서 식이요법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이를 제거하여 컨설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을 위한 자료가 준비되면 상담을 통해 내게 맞는 식이요법 프로그램과 컨설팅 기간, 비용을 선정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통해 컨설팅 의뢰가 확정되면 프로그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 규정과 환불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컨설팅 진행을 위한 일정을 논의합니다.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컨설팅 시작 전에 의뢰인의 주방 점검 및 양념류 점검을 해드립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컨설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식습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내 주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로 사용하는 조리기구에 독성은 없는지, 사용하고 있는 양념류가 적절한지 등을 점검합니다. 푸드 컨설턴트는 현재 상태를 점검해서 앞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필요한 주방 요건들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위해 제거하거나 추가하면 좋은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또 편리하고 안전한 조리 방법, 독소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맛을 낼 수 있는 건강한 양념 재료 등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주 단위로 식단표를 작성하고 레시피를 선정합니다. 현재의 체중, 체지방, 하루 필요 칼로리, 기초 대사량, 필요 영양소, 변화시켜야 하는 대표 증상을 고려해서 식단표와 레시피를 구성하고 이는 주 단위로 제공합니다. 세 번째, 주 1회 방문 조리 교육과 힐링푸드 교육을 해드립니다. 식이요법 가이드는 주 1회 만나 식단에 제시된 조리 방법과 힐링푸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직접 의뢰인과 푸드 컨설턴트가 만나 일주일간의 변화 내용을 점검하고 요리 실습을 하는데요.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장보기 리스트나 실습 시 필요한 준비 사항들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컨설팅 기간 동안 매일 의뢰인의 상황을 체크합니다. 푸드 컨설턴트는 식이요법 가이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매일 의뢰인의 상황을 체크합니다. 혈당, 혈압, 체온, 체중 등을 체크하고 그날의 컨디션과 식이요법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일정 사항 등을 점검합니다. 식단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설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 몸이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이요법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특이 변화가 느껴지면 언제든 푸드 컨설턴트와 상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이 마무리된 후 컨설팅 기간 동안 변화된 자각 증상의 데이터를 토대로 컨설팅 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할 식단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네, 식이요법 진행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올바른 식이요법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1대1 개인 컨설팅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는지를 잘 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식이요법은 대체요법이나 민간요법이 아니라 질병의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치료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